자, 우리 선생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 전문직 시험에 있어서 제1편 최신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형태 분석, 한마디로 표현해서 포커스 잡기입니다. 어떤 형태로 우리 교육 전문직 시험 문제가 나오는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서는 그러면 우리 시도교육청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학습을 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로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올해 포커스 잡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하나씩 이제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 교육 전문직 시험에서 필독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필독서에서 교육부에서 나오는 각종 계획, 사업 2025년도 교육부에서 나오는 각종 정책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 교육부에서 나오는 정책을 우리는 어디에서 시도교육청에서 받아서 시도교육청에서 또 그 시도교육청의 특색에 맞게끔 재구성하게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전반적인 정책의 흐름에서 교육부에서 나오는 각종 계획 등을 꼼꼼히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두 번째 봅시다. 이 두 번째 우리 시도교육청에서 나오는 두 번째는 기본계획. 첫째는 교육부의 기본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도교육청의 주요 업무 계획이라 할지, 시도교육청의 보도자료라 할지, 보도자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선생님 이제 다음 이제 2교시에서 또 언급하고 나가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우리 시도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 가장 중요한 게 다음에 이제 보도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보도자료는 교육감의 전반적인 교육청에서 이제 먼저 주요 업무계획을 반드시 선생님이 공부하셔야 되고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의 보도자료. 자, 이제 한번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맨 먼저 뭐부터 해라? 교육부의 정책이 뭔가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랬죠. 두 번째로서는 우리 시도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또 우리 시도교육청에서 나오는 뭐죠? 보도자료. 필독입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서는 교육부의 기본계획이 우리 교재에 나오죠. 시도교육청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 나오는 해년마다 2025년도의 교육부의 계획이 시도교육청에 하달이 된다 그랬죠. 시도교육청에서는 또 그것을 이제 3분의 1 정도를 재구성해서 이제 사업에 그 해년도 우리가 사업에 이렇게 반영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네 번째로서는 각 부서, 우리 교육청의 부서의 이제 사업 계획을 요약하고 이건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럼 언제부터 해야 될 것인가? 시험이 언제 끝났죠, 선생님? 대부분 상반기 시험은 5월 정도에 끝나게 됩니다. 5월, 그렇죠? 5월 정도. 그러면은 2024년도 5월부터 시작해서 5 내지 6월, 그러니까 거의가 2학기부터 5월 달에 시험이 끝나죠. 시험이 끝난 후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나가겠죠. 부터 2025년도 이제 언제까지? 5월까지의 과정에서 우리가 보도자료는 꾸준히 선생님이 이것을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우리 교육청의 우리 부서의 주요 업무 계획 같은 거, 주요 계획 같은 것을 선생님이 그때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책상 속에 넣지 말고 머릿속에 내야 됩니다. 나중에 또 여러 번 반복하겠습니다. 왜 2년, 3년 걸려서 공부하신 분들이 왜 떨어지는가? 많은 분들이요. 어떤 교육 전문지가 대부분 2 내지 3년 정도, 물론 1년 만에 학교 가신 선생님도 계세요. 많습니다. 2년 만에 학교 간 선생님도 계세요. 3년 만에 학교 간 선생님도 계십니다. 4년 만에 학교 간 물론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데 2년, 3년 하신 분이 왜 떨어지는가? 징검다리, 그러니까 시험 때 반짝 공부하고 바쁠 때 이제 완전히 놔버려요. 그 다음에 2 내지 3개월 지난 후에 공부해야지. 징검다리 학습 절대 안 됩니다. 계속 꾸준히 다시 말합니다. 꾸준히 공부하고 계셔야 돼요. 하루에 평균 대부분 우리가 학교 방학 때는 매일 이제 시간이 나겠지만 이제 방학 이후에 근무하게 되죠. 근무하실 때 선생님, 근무하실 때는 몇 시간 하루에 퇴근해가지고 보통 4시간 정도, 하루에 4시간 정도 투자하셔야 돼요. 물론 차 안에서도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론 독서실에도 공부할 수 있고, 장소는 불문하고 하루에 4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각 부서의 주요 사업이랄지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꾸준히 학습해서 이것을 머릿속에서 담아놓지만 말고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시켜야 돼요. 2년, 3년 공부하신 분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담아놓고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리고 두리뭉실하게, 시험장에서는요, 이제 두리뭉실하게 써버려요. 정책적인 어떤 핵심이 없어요, 선생님. 공부 열심히 했는데 또 내년 해야 되겠죠. 그러지 마시고 꾸준히 이것을 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교육청 부서별 기본계획과 우리 교육청의 부서별 기본계획과 학교로 온 공문 꼼꼼하게 출력해서 학습하고 이것을 어떻게 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 소화력. 그래서 가장 필독으로 해야 될 내용 선생님 이제 이 시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책 연구 분야에서 교재 나옵니다. 정책의 연구 분야에서는 뭐라고 교재 이렇게 나오죠? 정책의 어떤 것을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육청의 교육 트렌드 뒤에서 기출문제 분석에서 나옵니다만은 예컨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구의 교육의 트렌드가 뭐죠? 대구는 지금 현재 해년마다 대구 교육청에서는 해년마다 IB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그래서 IB 교육이 해년마다 논술에서, 안 그러면 면접에서, 안 그러면은 기획에서 해년마다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우리 시도교육청의 교육의 트렌드가 뭔가, 그 트렌드를 어디서 뽑아야 되는가? 여기 나오죠. 단거 넣습니다. 무슨 자료? 보도자료를 완벽하게 선생님이 공부해 놓으시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보도자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교육청 보고서 같은 경우 차기 년도 사업에 반영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이제 우리 정책 연구에서 이 트렌드 같은 것은 예컨대 경남교육청에서는 진로교육원을 설립했어요. 진로교육원입니다. 건물이다 그 말입니다. 땅을 사서 진로교육원이어요. 그 진로교육원의 목적과 취지가 뭔가, 그리고 우리가 나 같으면 그 진로교육원에서 어떻게 그 진로교육원을 활용할 수 있겠는가. 정책연구 보고서의 경우 차기 년도에 이렇게 사업에 반영될 경우가 많다. 예컨대 전라북도를 한번 볼까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정도는 작은 학교 이거 2번 출제됐습니다, 선생님. 물론 작은 학교 살리기는 경남에서도 출제되고 또 작은 학교 살리기는 강원도에서도 한번 출제되고 작은 학교 살리기는 경기도에서도 한번 출제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는 작은 학교 살리기 도시에서는 뭘까요? 저는 서울특별시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 근무하는 교사예요. 저는 대전광역시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이런 시 단위에서는 원도심 학교 살리기. 그러니까 원도심 학교를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확장시키려면은 그 땅을 사야 되고 많은 재정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저기 변두리의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이제 시설을 구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도심 학교를 살릴 것인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차기 년도 사업에 반영될 경우가 많다는 것. 그래서 꼭꼭 이 보고서 선생님이 보도자료 잘 챙기시면 여기에서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 정책연구소. 우리는 이제 시도교육청의 정책연구소에서 나오는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서머리 메모해가지고 선생님이 활용하는 그 가장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교육청의 이제 세 번째 정책 사업과 관련된 템플릿, 다시 말해서 주요 요약 연습. 자, 이제 아까 금방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같이 중복됩니다만 이 내용은 중복이 됩니다만은 우리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잡지, 뭐 분기별로 발행하는 시도교육청이 있고 또 어떤 시도교육청은 3개월 만에 한 번씩 발행하는 시도교육청도 있고 분기별로 발행하는 잡지 중에서 우리가 장학관 이상, 장학사는 물론이고 장학사 이상, 그리고 장학관, 그 다음에 교육감이 얘기하는 내용 등이 어떤 내용 등이 있는가. 맨 먼저 교육감이, 선생님은요 교육감의 직속부하예요. 교사에서 장학사로 가는 것을 뭐라 그러죠? 교사에서 장학사로 가는 것을 전직이라 그러죠. 전직은 직렬과 종별을 달리하는 임용이다. 그래서 전직이라고 하는 것은 전직은 직렬과 종별, 그러니까 직렬과 종별을 달리하는 임용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은 교사에서 신분이 뭘로 만져 교육청에 근무하는 행정가로 이렇게 신분이 바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잡지, 그리고 제작하는 팸플릿 같은 거, 소책자가 같은 거, 교육청의 블로그 같은 거, 우리 교육청의 보도자료.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맨 먼저 보도자료부터 완벽하게 소화하세요. 그러면 70% 우리가 정책에서 그냥 고득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자신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꼭 공부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육감이 교감 연수장에서 교육감이 이제 1-2시간, 3시간 정도 이제 시간 배당받아서 교감 승진이죠. 교감 연수할 때 이제 연수 자료가 있거든요. 또 신규 교사가 이제 들어올 때 교육감이 이제 가서 이제 교육을 또 한 번씩 합니다. 각종 이제 교육감이 하는 내용은 빠짐없이 신문 자료에 나오든 연수 자료에 나오든 교육감이 하는 내용은 빠짐없이 우리 선생님께서 학습하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해년마다 12월 말 안 그러면은 다음해 1월 초, 해년마다 12월 말 다음해 1월 초 교육감의 신년사가 나옵니다. 근데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는 이제 시도마다 이제 다릅니다만 서술형 평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논술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획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 그리고 논술에서도 마찬가지. 교육감의 신년사에서 꼭 키워드를 잡아서 시험 문제 내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감의 신년사 꼼꼼히 이렇게 줄치고, 아, 신년사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구나. 그걸 밑줄 쳐놓고 이제 우리 자료를 찾아봐야 돼요. 자료를 찾아서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방법을 선생님이 항상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감이 출연하는 각종 매스컴, 뉴스, 신문. 자, 예전에 언제죠? 그러니까 2025년 5월 달에 시험 보잖아요, 선생님. 2025년 5월 달이나 6월 달에 시험 봅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2025년 1월 달에, 전라북도 교육감입니다. 교육감이 2025년 1월 달에 이제 EBS 방송국에서 이제 초청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대담을 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정책을 하겠다. 그 대담한 내용이 전라북도 5월 달에,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5월 달에 시험이 있거든요. 5월 달 아니면은 6월 초에. 그 5월 달에 시험에서 그 포커스가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논술, 기획. 다 같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감이 처리하는 뉴스, 신문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부연 설명을 해놨죠. 교육 관련의 신문 기사, 특히 교육청 사업에 관련되는 거 꼼꼼하게 챙기셔야 대전에 교육박물관을, 다른 뭐 과학박물관이 아니에요. 대전에 교육박물관을 세우겠다 해가지고 교육박물관을 세웠어요. 그 말 한마디 한 다음에 시험 문제 내버리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것을 꼼꼼히 챙기시면 70% 합격했다. 문면에서, 정책면에서 키워드에 합격했다 그 말입니다. 키워드.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다시도 기출문제를 흩어보기. 어느 시도에서는 우리 교육청은 물론이고, 타 시도의 교육청에서는 어떤 정책의 내용이 나왔는가. 선생님 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대한민국에서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또 두 번째 시인, 한강이란 시인이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노벨입니다. 노벨. 뒤에서 한번 다스리겠습니다만은, 노벨 무슨 상? 이것은 이제 문학상. 노벨 문학상입니다. 그분이 노벨상을 탔네.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봅시다. 노벨 문학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선생님, 이것을 빨리 포커스로 잡아야 돼요. 근데 노벨 문학상을 싫어하는 교육청이 있어요. 뭐 싫어하겠습니까? 노벨 문학상을 우리는 굉장히 좋아하는 시도교육청이 있어요. 아시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이제 시험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시험의 입장입니다. 우리 전문직 시험에서 보수 교육감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교육청은 노벨 문학상 출제 경향이 한 30%, 그러나 진보 교육감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교육청은 반드시 이거 꼭 공부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진보 교육감 중에서 전남 내지는 광주, 노벨 문학상, 이분 출신이 전남이잖아요. 이건 노벨 문학상 받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한강 작가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노벨 문학상을 탔구나.
노벨 문학상 돈이 얼마지? 그거 계산하지 마시고, 어? 노벨 문학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육적인 시사점. 다른 한강 작가입니다. 시사점은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 환경교육이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 또 노벨 문학상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요, 문해력, 교육에 다 영향 주고, 기초학력, 통찰력, 창의력. 세 번째, 자유로운 사고 학습을 통한 성찰. 그 다음에 노벨 문학상이 우리에게 준 영향은요, 독창적인 시각과 역사적 성찰, 역사와 문화의 이해. 그 다음에 노벨 문학상의 자료가 선생님 함께 지금 나갈 겁니다. 노벨 문학상이 우리에게 준 영향으로서는 AI, 디지털이겠죠. 디지털과 연결되는 디지털이 아니라 디지털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지원,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노벨 문학상 안 그래도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AI, 디지털,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이렇게 막 나오면서 컴퓨터가 이렇게 매체가 등장하면서 거의가 책을 안 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서 인문교육의 중요성, 글로컬 교육의 내실화. 또 9번째는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한 아침을 여는 독서교실을 우리 교육청에서 연다 할지, 나도 작가 프로젝트를 연다 할지, 그 다음에 우리 지역교육청과 내지는 지자체와 연계해서 지자체와 가정이 연계한 바로 독서 인문 생태 지도를 구축해서 우리가 독서 인문 생태 지도를 구축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킨다 할지, 그 다음에 한강 작가가 이제 우리에게 준 노벨 문학상의 의미는 인간의 폭력성과 나오죠, 우리가 선생님 자료에서 인간의 폭력성과 그에 따르는 상처, 삶의 비극성을 탐구하는 것. 한강 작가가 이제 강조하는 이제 노벨 문학상의 그 자료를 전부 다 이렇게 스크랩 해가지고 선생님 그 자료 위에다 띄워 놓습니다. 선생님 꼭 공부하세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노벨 문학상이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 측면입니다. 또 인간의 폭력성과 그에 따른 상처와 삶의 비극성을 탐구하는 계기가 되고, 문해력은 단순히 언어 능력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바로 내용이다. 그 다음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책임감, 역사와 문해력을 결합한 뭐죠? 역사와 문해력을 결합한 독서 프로그램.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문학 작품을 읽고 꼭 이제 노벨 문학상의 한강 작가의 문학만 또 따지지 말고 또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는 문학 작품을 읽고 토론 시간을 통해서 깊이 사고력을 그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주는 것은 토론의 중요성, 토론의 중요성도 우리가 노벨 문학상에서 교육적인 시점에서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독해 능력과 더불어서 세상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책임감에 기여하는 어떤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반드시 어디에서 보수교육감에서 출제는 정책상 조금 그러고 칭찬하고 박수는 쳤습니다만 진보교육감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 이게 논술로 나올지 기획으로 나올지 면접에서 토론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진보교육. 이것은 노벨 문학상은 거의가 진보 쪽에 해당되는구나. 그리고 보수도 선생님 한번 공부하셔야 돼요. 교육부 장관도 이렇게 참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 시인이 이렇게 탔다는 것은 정말 박수치고 우리가 좋은 경사다 이렇게 칭찬하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보수도 한 번은 공부하셔야 되고 진보는 반드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진보 교육감이 이렇게 교육감으로 계시는 곳은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한강의 작품을 우리가 애워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는 영향력 같은 것도 같이 공부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타 시도교육청 문제 같은 것도 이렇게 훑어보고 시험 우리 교육청에서 만약에 시험으로 나오면 우리 교육청의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자, 노벨 문학상이 여기에서 진보 교육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수 교육감이 이렇게 계시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 30%로 나올 경향을 30% 정도 다운시켜 놓고 저기 진보 교육감 쪽에서 시험 냈네. 그럼 우리 또 진보 교육감에서 3월 달에 거기 시도는 시험 봤는데 우리 교육청은 5월 달이지. 저 교육청은 4월 달에 시험 봤는데 우리 교육청은 5월 달이지. 그럼 이것도 다시 한번 타 시도 교육청의 기출 문제도 흩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르는 중요성이 이제부터 선생님과 거기에 따르는 중요성이 이제부터 학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문 부서별로 절개 쓰는 문구. 왜 선생님이 주요 업무 계획을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요 업무 계획을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문구, 우리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문구, 이것을 선생님이 완전히 내 것으로 선생님이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 교재에서 나옵니다만은 교재에서 A라는 교육 실제 상황이에요. A라는 교육청에서 이제 A라는 교육청에서 쓰리춤, 가춤, 멈춤 이제 좀 이따 나와요. 교재에서 쓰리춤 전략을 사용했어요. A라는 교육청입니다. 저는 B라는 교육청이에요. B라는 교육청에서는 쓰리춤을 A라는 교육청에서 쓰리춤을 사용했는데 나는 B 교육청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예컨대 보수야. 나는 진보 교육감 쪽인데. 이거 상당히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별로 점수 안 나와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A라는 교육청에서 근무하지 왜 너는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니? 네가 좋아하는 A라는 교육청에서 근무해라.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겠죠. 선생님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나오면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 계획에 나오는 정책을 그 문장으로 소화시켜서 선생님이 이렇게 쓰시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또 한번 보세요. 또 한번 실제적인 사례를 선생님께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인 사례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작년도에 소나기 프로젝트 써가지고 학교에 간 선생님이 있어요. 기획에서 소나기 프로젝트 소통과 멋있잖아요. 근데 소나기라는 문장 문맥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는 문장입니다. 소통과 나눔과 해피 기쁨. 작년도 학교관 선생님의 이 소나기 프로젝트를 이제 경기도 선생님들이 유명세 타가지고 전부 스터디하면서 자기끼리 스터디하면서 소나기 프로젝트 작년에 어떤 선생님 합격해가지고 굉장히 고득점 맞았대라는 소문이 퍼져서 그 다음에 후배들이 소나기 프로젝트를 사용했어요. A라는 사람도 소나기, B라는 사람도 소나기, C라는 사람도 소나기. 이건 소나기가 아니라 장대비야. 장대비. 홍수야 홍수. 소나기 세 글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떨어졌어. 이렇게 불합격시켰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브랜드 같은 것은 기획에서 브랜드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그다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창조력,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이 아이디어가 공유되면 안 되지. 같은 시도교육청에서
그것도 우리가 스터디하면서 우리가 정책은 이제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는요, 절대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자기소개서 그대로 뺏겨 쓴 거나 다름없어요, 선생님. 어떤 분이 어디에서 자기소개서, 우리가 유명한 인터넷에서 나오는 잘 써 있는 자기소개서 같은 거 다운받아서 그 스타일로 쓰거든요. 그 전부 다 뭐 해가지고 프린트로 이제 뽑아서 이렇게 거기하고 유사한 것은 꺼버린다는 거. 자기소개서는 내 소개서겠지 왜 남의 소개서를 뺏겨 쓰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런 것도 우리가 스터디하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문 부서별로 우리가 문구 같은 것도 주요 업무 계획에서 나오는 문구 같은 거, 그다음에 창의력은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만, 창의력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서너 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와 연결되는 것을 시험장에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네임새 풍기기죠, 일종의. 우리 교육청의 네임새 풍기기. 안 그러면 다른 교육청에서 살아.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네임새 풍기기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선생님이 공부하셔야 되고, 또 스터디 활용, 스터디 장단점은 굉장히 금방 말씀드렸죠. 스터디는 정책 같은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내가 몰랐던 정책을 저 선생님이 이렇게 했네. 정책 같은 것은 어차피 거의 주요 업무 계획이 나오거나 보도자료에 나오기 때문에 그 흐름은 똑같으니까. 그러나 나머지 발상적인 사고력, 다른 말로 확산적인 사고력, 일종의 독창적인 사고력,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창의력을 발산적 사고, 다른 말로 표현해서 창의력을 확산적 사고, 창의력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발산적 사고라고 하고, 발산한다, 확산적 사고라고도 표현하고, 발산적 사고, 확산적 사고, 일종의 창의력입니다. 선생님, 창의력, 창의력 같은 맥락이에요. 이 내용은요, 절대 스터디 하신 분들이 같이, 나는 A도야, 너는 B, C도야, 너는 A, B, C, C도, 다른 C도에 각종 이제 스터디 하면서 도는 다르면 괜찮습니다. 같은 도끼리 이 독창적인 사고력, 확산적인 사고력, 이런 것을 발산적인 사고력, 그것을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은요, 선생님만 손해본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이디어를 공유하려면은요, 타 시도교육청, 나는 경기도교육청입니다. 나는 부산교육청이에요. 나는 서울교육청입니다. 나는 대구교육청입니다. 괜찮아요. 아이디어 공유해도 괜찮습니다. 아이디어. 근데 같은 시도교육청에서 공유하면은 채점위원들이 똑같이 올라오거든. 뭐가? 논술이나 기획에서 쓰는 아이디어가 똑같아요. 이것 점수 안 나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시도교육청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을 첫째 시간에 이렇게 우리 선생님과 함께 학습했습니다. 예.